안녕하세요. 팩트만 전달드리는 대기업의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HMM 함께 살펴볼 텐데요. HM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주가가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 국면에 진입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파로 HMM도 소폭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가장 큰 게 바로 세계 1위 선사와 MSC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운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중점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선봉량이 좀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됐죠. 여기에 더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과연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이제 미국의 항만 파업 예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운임 폭등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면은 이 해상 운임이 최근에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갔지만 파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해상 운임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겠죠. 특히 이번에 임금 상승이 좀 핵심으로 한 노조안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 SCFI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이 항만 노동자의 파업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실질적으로 파업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로 인한 해상 운임의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HMM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해운 물동량을 현재 좀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22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물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항만 노동자까지 부족해지자 이 미국의 서부 항만에서 100척 이상의 배가 적재가 됐고, 그리고 운임이 약 5배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 세부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일단 항만 노동자의 부족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부분들은 꼭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HM에 좀 전화를 해봤습니다. 현재는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파업이 현실화가 될 시에는 이 동안 쪽이 막히게 되면 서항 쪽으로 물동량이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동서안 전부 운임이 상승을 하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HMM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등을 위한 시나리오, 이 항만 농자의 파업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바로 HMM의 IR 자료에서 이 2030 전략을 좀 짰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것이겠죠. 이 컨테이너 마켓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단기 호황 이후 장기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단기로는 외부 요인에 따른 시황 호조가 있죠.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회를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상승 영향을 현재 받고 있고 이 홍해 리스크도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갈등에 대한 내용들까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기로 봤을 때는 왜 향후 공급 과잉, 이 수요 부진으로 저 운임 전환 예상이 됐을까요? 일단 공급 과잉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이 컨테이너선 인도량이요 지난해보다 약 30% 이상 증가한 280만 TU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증가를 해서 공급 과잉으로 이제 운임 하락에 대해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경기 둔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 때문에 수요 부진으로 저 운임 전환이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 가능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항만 노동자의 파업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요, 이 바로 환경 규제입니다. 이 환경 규제에 제가 직접 당사자분과 통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환경 규제가 현재 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폐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환경 규제로 인해서 폐선이 진행되면은 이에 따른 공급 해소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외에도 이 홍해 이슈라던가 공급망 혼란 요소가 발생을 하면 이런 공급을 흡수하는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 규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IMO에서 현재는 좀 많이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강제성을 부여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폐선에 대해서 폐선을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공급적인 측면이 좀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이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운임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항만 같은 경우 이제 다음 달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업이 진행되면서 운임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HMM의 향후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대한 반등 시나리오들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 어떠한 부분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최근에 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HM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운 동맹이 굉장히 필수적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HMM이요 얼라이언스를 새롭게 구성을 하고 세계 1위 선사인 MSC와의 동맹을 추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HMM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운용 노선의 약 70%가 장기 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얼라이언스의 경쟁력 약화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대안이 바로 이 세계 1위 선사였던 MSC와의 동맹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HMM이요. 이 프리미엄 얼라이언스를 결성을 했고 세계 1위 선사 MSC와 선복 교환 방식을 협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그리고 양민과 동맹은 유지를 하면서도 이 MSC와의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현재 돌파구를 찾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MSC 같은 경우에는 이 현 선봉량 단연히 독보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HMM은 MSC와의 선복 교환으로 인해서 유럽 항로는 기존에서 8개에서 11개로 늘어나면서 향후에 이 수익성적인 측면 그리고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향후 긍정적인 면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비스 항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26개에서 30개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 리스크를 많이 해소를 했고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 힘입어서 이제 HMM이 향후 긍정적인 전망들을 더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향후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 그리고 지켜볼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술적 분석도 빼놓을 수가 없었겠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부근대에서 이 소폭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SCFI의 상승이나 던가 혹은 이 환경 규제에 대한 내용들에 힘입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근대와 지지저항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할 시에는 이 전 저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HMM의 향후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포인트를 지켜봐야 되는지 친환경, 항만 쪽 위주로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다만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